안녕하세요. 오늘은 덕윤리학의 대표학자인 맥킨타이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킨타이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배웁니다. 첫 번째, 현대의 덕의 상실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점, 그리고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덕이라는 거,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배울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타이어는요, 근대 규범 윤리학을 비판해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근대 규범 윤리학을 비판해요. 왜냐하면 근대 규범 윤리학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맞아요. 행위만 잘 지키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선한 마음씨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행위를 잘 지키기만 하면 나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근대 계몽주의 철학의 실패. 여기서 계몽주의 도덕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 중심의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정서나 행동적인 측면보다는 머리로 아는 것, 즉 이성에 치중한 도덕 철학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도덕 철학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유덕한 사람이 되건 말건 관심은 없어요. 단지 이 규칙만 잘 지키면, 행위로 정해놓은 어떤 것이 좋은 행동인지 정해놓은 그 규칙만 잘 지킨다면 그게 도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도덕 철학의 영향으로 현대의 사람들이 덕을 점점 상실해간다, 잃어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필기한 걸로 한번 보면 근대 계몽주의 도덕 철학은 목적론적 인간관을 거부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목적론적 인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덕한 사람을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목적으로 보고 인간 자체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도덕의 합리적 정당화만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도덕의 합리적 정당화만을 시도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지 밝히는 데만 집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위에서 봤듯이 근대규범 윤리학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지 정해놓고 이것만 잘 따른다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선한 마음을 가지는지 가지지 않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대규범 윤리학에서는. 자, 그런데 맥킨타이어는 이러한 도덕적인 행동을 표출하는 것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습관화를 들임으로써 우리가 진짜 인성이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맥킨타이어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킨타이어는 덕에 주목하는 옛날의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전통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와서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맥킨타이어는 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을까? 자, 덕 윤리학의 대표학자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덕이 뭔지 살펴봐야겠죠. 자, 우선은 맥킨타이어가 말하는 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 서사, 전통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실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덕은요, 실천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용기라는 덕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용기 있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용기라는 덕뿐만 아니라 지혜나 절제라는 덕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혜 있는 사람, 절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지혜 있는 행동, 절제 있는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화해서 우리 안에 이 덕을 갖추어야만 해요. 즉, 여러 가지 덕들은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고 이러한 덕들을 많이 갖추다 보면 우리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킨타이어는요,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의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즉 모범이 될 만한 인물들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천을 통해 단지 개별의 덕을 갖췄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천을 통해서 획득한 용기나 절제나 지혜 같은 개별적인 덕들 사이에 질서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덕들 사이의 질서를 맥킨타이어는 덕들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덕들의 통일성. 자, 이 덕들 사이의 질서, 덕들 사이의 질서는요, 인간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이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혜의 용기, 절제라는 덕을 가졌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덕들 사이에 지혜, 용기, 절제라는 덕들을 가졌다고 생각해보면 이 덕들 사이의 질서는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서 지워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활동적인 것을 좀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이러한 삶의 이야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혜가 조금 더 발달하고 용기는 조금 덜 발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덕들 사이의 질서, 덕들의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 삶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요, 당연히 공동체, 즉 전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서양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보다 선생님은 더 활발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즉, 우리 인간 삶의 이야기는요, 인간이 속한 전통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 삶의 이야기는 그 인간이 속한 공동체와 전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덕이라는 것들은 결국에 사회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덕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서사적 자아,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맥킨타이어가 이야기한 원문 읽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립된 자아는 어떤 합리적 역사도 가질 수 없다. 나는 누군가의 형제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공간을 계승한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덕 또한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러면 수업 마치기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맥킨타이어는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자, 덕 윤리학자임과 동시에 공동체주의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주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상일까요? 네, 공동체주의는요, 개인을 공동체 안에서 파악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랑도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덕은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절제라는 덕을 특히 강조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절제의 덕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공동체주의에서 공동체의 가치에 영향을 받아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라는 것도 그 맥락이에요. 내가 개방적인 문화에서 살았다면 내 정체성은 개방적인 쪽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개인을 공동체의 가치, 전통, 관계, 덕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존재로 본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아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적 자아, 사회적 자아, 맥락적 자아, 연고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주의는요, 국가는 공공성과 전통에 비추어서 개인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라고 봅니다. 또 국가는요, 개인에게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주의의 특징으로 공동체를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의 의미를 가지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들의 이러한 총합이 아니라 역사, 전통의 의미를 가지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맥킨타이어는 덕윤리학자로도 불리고 공동체주의자로도 불린다라는 거.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